자,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부쩍 정치권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조만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가장 최근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출연했었던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올해 33살인가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골목 상권 탐방길에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골목 상권의 전문가 교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장해찬 평론가가 직접 가서 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뭐 따로 사전에 연락이나 알던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요. 총장님이 평소에 제가 소셜미디어에 쓰는 글이나 방송에서 하는 발언들을 어떻게 접하고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행보에 또는 종종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 첫 번째 행보가 이제 모종민 교수님 만나는 게 되었습니다. 골목 상권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마지막으로 청년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아우르는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고 두 분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모종민 교수님께서 이 골목 상권 지역 산업을 키워야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님도 깊게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시는 걸로 봐서 뭐 입당 여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동갑 친구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외가가 강원도 강릉에 있고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강릉에서 만났다고 하죠. 권성동 의원이 전하는 당시 만남의 분위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밖에 없다.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은. 그래서 네.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윤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다음에 확고하게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한 거고 언제 입당하냐? 네. 그 시기와 뭐 의사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것이 내 이제 추측이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하고 식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다시 정진석이나 뭐 또 장재원이나 뭐 또 유상범 의원 같은 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과 함께 하겠다는 난 의사 표현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킨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해요, 스킨십을.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스스럼 없이 대화 나누고, 예.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그러더라고요. 자, 장석철 소장님,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관련 이야기,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6월 15일 전후로 해서 네. 저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 좀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진영을 넘어선 사람들도 만나고 정책 세미나도 가보고 여러 가지 세상 공부도 해보고 지역도 다녀보고 자유롭게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고 대략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9월 초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예. 윤희숙 의원을 최근에 만났는데 SBS 정치부 기자들이 윤희숙 의원을 취재했고 그 가운데서 윤희숙 의원은 더욱더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저하고 같이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희숙 의원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오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는 인물들을 보면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 이건 뭐 그 국민의힘의 중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박 계열의 그러니까 굳이 계파를 나누자면 친이 계열에 있던 중진들을 만났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 이런
인물들은 신진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비박 세력과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거든요. 이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공개되기 힘든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곧바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링에 오르면 본인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을 만들고 세를 만들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거취를 정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그런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제3지대를 주장하는데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와 대상을 보면 앞으로 길을 좀 그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누가 될 것이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을 가장 유력하게 봅니까? 스킨십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예, 참 고도로 훈련된 정치 검찰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장해찬 평론가를 만난 거는 이준석 최고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준석 효과가 이번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입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월 달에 입당하는가 하는 거는 전술적인 문제지 이제는 입당하는 것 자체가 별로 힘들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효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최고도 탄핵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TK에서도 지지율 1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보수 지지자들이 탄핵과 관계없이 정권 교체 열망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이 윤석열 총장도 나도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별로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장해찬 또는 윤희숙 이런 흔히 하는 기존의 정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오는 걸 보고 국민의힘이 혁신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또 그런 이미지를 업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유인태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같이 다니는 것과 또 여당의 대선 후보와 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같이 다니는 것 이거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서 생각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송영길 대표의 진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골목 상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골목 상권은 돌고 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리단길이 유행했다가 어디가 유행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한계치가 분명한 거거든요. 사실 대선 주자는 그런 것들보다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태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에 대한 배려심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온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이준석 조합이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지도체제와 대선 후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민주당은 긴장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소식은 매일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전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변화의 기미가 있습니까? 변화의 기미는 없고요. 그 특정 좀 중진 의원이 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여러 다른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좀 설득도 하고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단일화가 되더라도 현재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